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와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소수 정예인 만큼 집중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강 선생님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문제 풀이하기 전에 간략하게 좀 안내 말씀을 OT를 이제 빠르게 하고 넘어가고 바로 문제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꼭 우리 함께 긍정 확언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나는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가 된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이 딱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딱 3, 4개월 정도 바짝 해가지고 단기간에 합격 끝내버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요, 이렇게 빈도랑 중요도가 높은 개념 우선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범위를 확장시키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중심이 되는 가지들을 먼저 암기를 했고, 근데 이 암기된 내용들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내용까지 늘려가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암기 테스트지도 받으셨죠? 이거는 유단자 반에서 활용하는 건데, 그 문제풀이 반에서 같이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와 암기를 동시에 잡아버리는 전략을 해보자. 짧고 굵게 힘들지만 빠르게 합격하자는 목표로 만들었고요. 우리 문제풀이 반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문제 풀고 채점 해설, 문제 풀고 채점 해설, 문제 풀고 채점 해설 이렇게 3교시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퐁당퐁당으로 넣은 부분이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그 자기 호흡에 맞춰가지고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해설 들으시는 거로 할게요. 그리고 개론 2번 들어가고요. 사회관계부터 제일 어렵고 많은 내용부터 빠르게 시작해서 예자, 신의, 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사회관계가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나중에 다른 영역 하면서 복습 들어가면 되니까요. 가능한 그 주에 끝내버리는 거를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첨삭을 해드리는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잘 꼼꼼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삭할 때는 단답이 되는 거는 이제 바로바로 채점이 가능하고 서술형인데 이거는 애매한데 답이 돼요. 애매한데 답이 안 돼요. 하는 부분들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하느냐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좀 흐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모엔의 몰입 전략을 묻는 문제예요. 사례를 보고 이 어린이는 모엔의 몰입 전략 중에서 어떤 걸 쓰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이거와 관련된 내가 연상되는 키워드 몇 가지 적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엔의 몰입 전략 8가지를 한 방에 다 적어 놓고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모엔의 몰입 전략 8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와도 우리 모엔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또 내가 한 번 적고 기억 안 나는 거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 중에서 내가 작가적 전략이 예시가 뭐였더라? 아니면은 이해를 위한 전략이 예시가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픈북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다가 바로 찾아가지고 적어주시는 과정을 해보실 거예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하시다 보면 적응이 돼서 조금 빨리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 단권화 자료라든지 이론서를 같이 가져오셔서 함께 보시면서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모르는 내용 있죠. 내가 8개를 썼는데 4개는 아는데 4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풀이 하면서 쓰셔도 되고 채점하면서 쓰셔도 돼요. 그거는 내 호흡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실게요.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좀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합격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모엔의 몰입 전략 외에도 모엔이라는 학자가 나왔으면 이 사람이 또 뭐 말했더라 하고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엔의 몰입 전략을 언제 썼지? 그림책 소개하고 구조의 인식 활동하고 몰입 활동할 때 이때 모엔의 몰입 전략이 8개가 있던 거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옆에다가 적으시면요. 이 구조화가 우리가 막 가지치고 마인드맵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이 이루어지고 구조화가 되는 과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 쓰기 이해를
위한 전략에 기억이 안 나면 바로 찾아서 도표 만들기, 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실 거고요. 여기서 꼭 틀린 키워드나 추가된 키워드는 색깔펜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가 쭉 쌓이면은 나중에 이렇게 넘기면서 색깔펜만 바로바로 보고 갈 수 있게, 우리가 인간이 단순해서 틀린 문제는 무조건 한 번 더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잡고 가기 위해서 색깔펜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오픈북으로 문제를 풀이할 거라는 거, 대신에 저희가 답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안 보고 문제를 푸실 거고 작성을 하실 거고 관련된 개념 다 인출하실 거예요. 혹시 유단자반을 안 들으셔도 내가 암기하고 있는 퍼셀 문제가 나왔다면 퍼셀에 대해 아는 것을 옆에다 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 공시무흐, 신공노관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공간, 시간, 무게, 흐름, 신체인식, 공간인식, 노력, 관계 이 정도만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제 쓴 거를 바탕으로 그 중에 한 개, 두 개 정도 문제와 관련된 거 내용 하위 개념을 이렇게 빨간 펜으로 방수, 범경, 개, 일 쓰신 다음에 방향, 수준, 범위, 경로, 뭐 개인 공간, 일반 공간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가시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5초 정도. 방수, 범경, 개일, 밤수, 범경, 개일. 그것은 맞아, 공간 인식이었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한 3초, 5초 들여서 외우시면은 맥락 안에서 외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히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반복하시면요, 퍼셀이 나오든 라반이 나오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맞추실 수가 있고요. 내가 이런 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공시무에서 신공노관에서 이렇게 또 쪼개지고 이 경로 안에선 둥근 경로, 뭐 직선 경로 이런 식으로 쭉쭉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옆에다가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마인드맵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키워드 쓰고 하위 개념, 키워드 쓰고 하위 개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붙여놨다가 나중에 내 단거나 자료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요, 기본 동작의 유형을 다르게 표현한 유아 이름을 쓰고 그 기본 동작 유형에 세부 동작 명칭을 쓰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례에 친구가 뭐 흔들고 있거나 걷고 있거나 하고 있겠죠? 그러면요, 그런 문제를 풀 때조차 우리는 걔가 누가 봐도 흔들고 있어도 그 이동, 비이동, 조작을 쓰시고 그 안에 예시 우리 외웠던 내용들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놓친 거 없나? 한 번씩 더 점검을 해주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우리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기본 동작 관련된 문제가 뭐가 나오든지 맞추실 수 있고요. 기본 동작은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반복하시는 작업을 계속 해주실 겁니다. 또 B번 같은 경우는 동작 교육의 탐색적 교수 방법에 근거해서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 가지를 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탐색적 교수 방법이 제일 메인 키워드죠? 그럼 얘를 보고 뭘 떠올리셔야 하냐면은 직안탐이 아니라 직안탐이 떠오르셔야 돼요. 직접적 교수 방법, 안내 발견적 교수 방법, 탐구적 교수 방법 이렇게 세 개가 떠오르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공부할 때는 당연히 써주시는 거고 문제 풀 때조차 왜 필요하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 지도 방법 이유를 쓰세요 할 때 이 탐색적 교수 방법이 그 나머지 두 개와 뭐가 다르느냐 그거에 집중해서 서술을 하시면 답안이 될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탐색적 교수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어려운데 다른 거랑 비교를 하라고 하면은 비교되는 개념이 떠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써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빠르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권화를 이제부터 슬슬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단권화의 목적은 자료 만들기가 절대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료 만드는 거는 강사나 우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단권화는 공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를 막 풀다가 뭐 예를 들면 탐색적 교수 방법에 대한 서술을 쫙 봤는데 내가 탐색적 교수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못 떠올렸어요. 그런데 그 문장을 그 자리에서 봤는데 이해가 되면 넘어가시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계속 걔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걔를 옮겨서 책에다가 적는 과정을 통해서 얘를 한 번 더 나중에 복습하겠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요 부분 틀렸네 하면서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요 부분과 관련된 개념 이거 더 공부해야 되네 하고 체크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산출물이라고 생각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단권화 과정의 목적은 요약하는 거. 왜냐면 요약해야 내가 공부가 되니까. 그리고 구조화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권화 책에서는 내가 이해 안 된 부분이나 놓친 부분을 추가하는 게 목표고요. 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한 9월 10월 정도에 가면은 단권화된 책의 내용을 내가 술술술 읊을 수 있고 키워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풀이하고 해설하면서도 주로 인출 시간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반복하고 복습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때도 어려워 마시고 이렇게 암기 테스트 답안 드린 거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우리 그 답안은 잘 가려가지고 네.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요거를 50분 동안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50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고 10분 쉬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문제 어느 정도 푸시고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됩니다.